그래서 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자, 순서대로 쭉 나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뭘 하느냐, 기초 자료를 수집합니다. 누가 하느냐, 거기 보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초 자료를 수집합니다. 근데 혼자 다 할 수 없죠. 혼자 다 자료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 기관에다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을 해주는 요청을 하는 그 기관이 어디냐 하면 중앙행정기관, 또 두 번째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공공기관, 그 다음에 네 번째 에너지 관련 기관, 에너지 관련 기관, 이런 데에다가 뭘 한다고요?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더라. 그래서 기초자료 수집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뭘 하느냐, 두 번째 기본계획안을 작성합니다. 기본계획을 작성을 하는데 누가 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합니다. 자, 그래서 기본계획안을 작성을 해가지고 그대로 시행을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미리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당하는 사람들, 그래서 거기에 우리 교재에 보니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또는 시도지사에게 사전에 협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이 사전 협약을 맺은 내용을 가지고 다시 이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그래서 네 번째 단계에서는 의견을 청취합니다. 의견을 청취할 때 그 의견은 누가 제시하느냐 하면 녹색 성장위원회의 의견을 청취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이 내용을 가지고 심의를 하는데, 심의를 하는 기관이 어디냐 하면 중앙건축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심의를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심의가 끝나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내용을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내용을 고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이 관련된 내용을 통보를 하는데 누구한테 통보를 하느냐 하면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 내용을 통보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 내용을 그 하위 단계인 시장, 군수, 구청장,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허가권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신축을 하거나 또는 건축행위를 할 때 허가권자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 뭘 하느냐 하면 통지를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허가 단계에서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검토를 해달라. 그리고 나서 이 내용이 국민들 전체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일반인에게 열람을 시킨데, 그 일반인한테 열람을 시키는 기일이 얼마냐 하면 30일 이상을 일반인에게 열람을 시키더라. 그래서 그 일련의 과정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녹색 건축물 기본 계획을
작성을 하려고 하는데 약간의 이제 변동되는 내용들이 있겠죠. 그럴 때마다 의견 청취하고 심의를 또 다시 받고 하면 절차상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조금 줄여야 되는데 어떤 내용에서 변경사항이 있을 때 심의나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시면 의견 청취 및 그 다음에 심의 단계에서 그 내용을 보니까 거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자, 동그라미 기역번, 우리 교재에 있는 번호대로 그대로 쓰겠습니다. 동그라미 기역번에 보면 기본계획 중에서 녹색 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이나 에너지 절약 목표량, 즉 온실가스나 에너지 절약 목표량, 줄여서 목표량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목표량을 100분의 3 이내에서 어떻게 하느냐, 상향할 거예요. 하향은 안 돼요. 상향만입니다. 그래서 자, 100분의 3 이내에서 상향 조정을 할 때 그때는 의견 청취나 심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자, 100분의 3이면 몇 퍼센트입니까? 그렇죠. 3%죠. 3% 범위 내에서 목표량을 상향 조정할 때 그때는 이러한 행위를 안 해도 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번에 보니까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에 들어가는 비용, 즉 비용, 사업 비용이 변동이 생겼습니다. 얼마만큼 생겼느냐? 100분의 10 정도 부분에서 이내에서 증감이 되는 경우, 즉 전체 사업 추진 비용에서 10% 이내에 변동이 있을 때 그때는 경미한 사항으로 본다. 그 다음에 자, 동그라미 디귿번에 보니까 목표량 설정과 사업비 추진 산정에서 나타나는 착오, 그러니까 오기한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약간의 누락된 내용들,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 청취나 심의를 생략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경미한 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내용이다, 여러분들이 좀 잘 체크를 해 두셔야 되겠고요. 자, 요 정도 내용 보시면 되겠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녹색 건축물 기본 계획을 설정을 하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추진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녹색 건축물 조성 사업입니다. 조성 사업. 그래서 녹색 건축물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우리가 조성 사업이라고 하는데, 자, 거기 보면 제6조 2항에서 어떤 내용을 규정하고 있냐 하면 녹색 건축물 조성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내용들을 얘기하더라.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관련 정보 또는 기술 수요를 조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통계를 작성을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에너지 효율 등급,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을 추진을 하는데, 그리고 인증에 따른 사후 관리를 합니다. 이러한 내용도 녹색 건축물 조성 사업의 일환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문 인력을 양성을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니까 특성화 대학, 이 교육을 담당하기 위한 특성화 대학, 그 다음에 기술을 연구하는 기술 연구 센터, 이런 것들의 운영, 이런 것들도 조성 사업이고요. 다섯 번째 내용에 보면 조성 기술의 연구, 개발, 연구와 개발, 이러한 연구 성과에 의해서 기술이 개발된 것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도 조성 사업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6번째 내용에 보면 기술 지도, 그다음에 교육, 또 국민들이 잘 알 수 있어야 되니까 홍보, 이러한 비용들도 조성 사업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7번째 보면 거기 보니까 건축 자재, 건축 자재에 대해서 인증을 하고 그것의 사후 관리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8번째 내용은 시공에 관련된 전문 기업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9번째 보니까 설비의 자재나 설비의 공용화, 두루두루 써먹을 수 있어야 되겠죠. 호환이 돼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0번째에 녹색 건축 센터를 운영하는 거. 그 다음에 11번, 12번 이런 것들 보니까 녹색 건축물 조성 시범 사업의 실시, 그 다음에 국제 협력, 그 다음에 기술의 국제 표준화 지원, 이러한 내용들이 다 녹색 건축물 조성 사업에 포함이 되더라. 조금 내용이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쭉 나열을 하면서 암기를 하시면 조금 더 쉽게 그 내용을 파악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러한 녹색 건축물 조성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기본 계획을 시행하기 위해서 비용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정부에서 이러한 비용들을 어떻게 하느냐, 회계 연도마다 반드시 예산에 반영을 해야 합니다. 그 내용이 제6조 2항에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녹색 건축물 조성 사업의 종류 좀 파악했고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중앙정부에서 하는 내용이고, 요 이제 하위 단계인 각 지역에서 녹색 건축물 조성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7조에 보면 지역 녹색 건축물 조성 계획, 중앙에서 한 거랑 동일한 내용과 절차에 따라서 합니다. 다만 그 수립권자가 누구냐,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지역적인 특색을 어떻게 반영했느냐, 그 다음에 지방의회가 또 있죠. 그 다음에 건축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참여를 하느냐,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게 지역 녹색 건축물 조성 계획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수립은, 이 계획의 수립은 누가 하느냐면 시도지사가 하더라. 그 다음에 수립 목적은, 자, 거기 보니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도, 특별자치도 이런 데에서 녹색 건축물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수립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립 주기는 녹색 건축물 기본 계획하고 동일하게 5년마다 수립을 하더라. 그래서 주체가 달라진다. 시도지사가 지역 녹색 건축물 조성 계획을 작성을 하고 5년마다, 그래서 기본 계획하고 내용이 동일하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 지역 녹색 건축물 조성 계획은 녹색 건축물 기본 계획의 내용을 그대로 이어서 그것에 바탕을 두고 지역적인 내용을 가미를 해가지고 조성 계획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자, 이 조성 계획에 들어가는 수립 내용에 보니까 기본 계획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바탕으로 하고 거기에 조금만 말이 이제 바뀝니다. 첫 번째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 지역에서 녹색 건축물이 어느 정도 있느냐, 그래서 지역의 현황, 그 다음에 앞으로 가고자 하는 전망, 그래서 기본 계획에서 현황과 전망, 그걸 지역만 포함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녹색 건축물 조성 기본 방향과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 방향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기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자, 세 번째 거기 보니까 녹색 건축물에 대한 조성, 그다음에 그에 따른 지원을 어떻게 하겠다. 그다음에 네 번째 보니까 여기에 녹색 건축물 조성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건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집행할 건지에 대해서 명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녹색 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건축 자재 또는 시공 기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준을 마련하겠다. 자, 이러한 것이 지역 녹색 건축물 조성 계획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이 또 다시 제대로 수립이 됐는지 의견 청취라든가 심의를 거쳐야 되겠죠. 그래서 자, 수립 절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 괄호 5번에 보면 자, 지역 녹색 건축물 조성 계획의 수립 절차를 적어 놨는데요. 처음에 자, 계획안을 작성을 합니다.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이미 중앙에서 다 했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역에서는 제일 먼저 뭘 하느냐 하면 계획안을 작성합니다. 누가 작성하느냐? 시도지사가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주체가 바뀌었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협의를 해야 되겠죠. 협의를 해야 됩니다. 누구하고 협의를 하느냐?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교통부 장관과 그 다음에 자, 거기 보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 자, 우리가 아까 허가권자라고 불렀죠. 그렇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마련한 기본계획에 따라서 계획안이 작성됐는지 협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허가권자들이죠. 그래서 그 허가권자들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심의를 거치는데, 심의는 자, 어디에서 심의를 하냐면 지방에 있는 녹색 성장위원회에 심의를 받고요. 또 한 부분이 어디냐면 지방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서는 그냥 녹색성장위원회 중앙에 있는, 그 다음에 중앙건축위원회에 심의를 받았지만 지역에서는 지방녹색성장위원회와 지방건축위원회에 심의를 받는다. 자, 그렇게 돼가지고 심의가 통과가 됐다라고 하면 자, 이것을 보고합니다. 누구한테 보고하느냐? 자,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보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다시 그 내용을 얘기를 해 줍니다. 자, 이렇게 보고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누구한테 하느냐 하면 그 지역의 허가권자, 즉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통보를 하고, 마찬가지로 일반인의 열람이 필요하겠죠. 일반인들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인의 열람은 얼마 이상으로 하느냐? 30일 이상 열람하게 해서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하더라. 그래서 지역 녹색건축 조성 계획의 수립 절차, 그 다음에 각각의 협의 대상, 수립권자, 이러한 절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중앙에서 기본계획 녹색건축물 조성 기본계획을 작성을 했고, 지역에서도 지역 녹색건축물 조성 계획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지역에서도 그러한 비용의 사업비가 계상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자, 6번에 보니까 시도지사는 조성계획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예산에다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더라.
그러한 노력이 바탕이 돼야만 이 조성 사업들이 시행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의 총칙 부분하고, 그래서 용어를 여러분들이 잘 정의를 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러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따라서 국가에서 어떻게 녹색건축물 조성 계획을 가져갈 건지, 또 지역에서 어떻게 녹색건축물을 조성해 갈 건지에 대한 기본 계획들을 오늘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뒷부분의 내용을 가지고 다시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